안녕하세요. 안양공항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입니다. 신학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학교에 가서 신입생이 되기 마련인데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긴장도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신학기가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녀의 학교 생활일 것이고 자녀에게 혹시나 발생하게 될 학교폭력 문제일 것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안양동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신학기에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라는 주제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6가지를 Q&A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폭력 하는데 학교폭력에는 폭행도 있고 단순한 말다툼부터 따돌림 유형까지 많은데요. 요즘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그리고 사이버폭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발생 유형 중에 2016년 이후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또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2023년 기준으로 25.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요즘 국회 전성시대라고 하죠.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많이 다릅니다. 경찰서에 자녀 때문에 오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라는 말인데요. 자녀들은 밖에서 부모가 모르는 의외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기도 하고 또 SNS 상에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 SNS 많이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SNS 상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일어난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네, 요즘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의 DM이나 스토리, 게시물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단체 대화방이나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스토리나 게시물을 통해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된다면 형법보다 더 가중처벌되는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 살기 어려워진 요즘 자녀분의 휴대폰 제한을 할 수 없다면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부모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꼭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SNS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SNS 상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먼저 가장 주의해야 할 거는 디지털 성범죄를 가장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매우 심각해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가상 공간을 벗어나 성매매 등의 현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매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게 해서 예방활동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는 경우, 음란물과 친구의 얼굴을 합성하여 사진, 영상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 경력이 남게 되고요. 이 또한 자녀의 밝은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가정에서도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SNS 말고도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거래 사기나 공갈, 협박 같은 거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 소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청소년 도박은 접근이 쉽고 빠른 전파성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정말 금방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으로 시작해서 친구들은 이제 중독하는 걸로 빠져들기 십상인데요. 도박을 통해서 특히 빚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2차 범죄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나 사기, 절도, 공갈협박, 심하면 성매매 등으로 이어지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선 부모님들께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불법이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는 실시간 게임의 경우에 단순한 확률 게임으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불법 도박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전문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마약 관련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설마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을 접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20대 마약 사범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또 다이어트 약 아시죠? 지에타민이라고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처방받아서 투약을 하거나 혹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받아서 그걸 흡입하는 식으로 투약하는 사범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펜타닐을 중고마켓에 판매를 하다가 또 이제 마약 유통으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마약 사건 역시 SNS를 매개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녀의 휴대전화에 어떤 앱이 깔려 있는지, 친구들과 또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고 정말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시작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예방책이 될 거예요. 네.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내 자녀가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한다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걱정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내 자녀가 피해를 당한다면 절대 숨기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 혹은 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저희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의 목격자가 된 경우에도 똑같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117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90% 이상은 학교 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모두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학기에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기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처벌하기보다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더욱 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며 저희 안양동안경찰서 학교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앞장서며 청소년 전문 경찰관으로서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